두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동생들에게 좀 서운하셨다고 상담해 주신 사례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하신 할머니는 남자 형제들만 있는 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생들이라 함은 사촌 동생들이에요. 근데 그 사촌은 남자 형제는 없고 딱 딸만 둘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통했던 거예요. 사촌들이 참 많은데 많은 사촌들 중에서도 유난히 이 사촌들하고 좀 뜻도 맞고 생각도 통하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데 이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셋 중에 제일 언니니까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들한테 밥 먹자고도 먼저 연락하고 별일 없냐고 안부 연락도 먼저 하고 그래서 이 동생들하고 보세요. 이 전화 주신 할머니하고 동생 둘이죠.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같이 만나신다고 하니까 6분이잖아요. 이 6분이 뭐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요.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셨대요. 6분이. 근데 그럴 때마다 먼저 만나자는 연락, 식사 같이 하자, 여행 같이 가자 이 연락은 항상 이 할머니가 먼저 했어요. 했고 게다가 식사 비용, 여행 비용도 이 할머니가 모두 다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생각에는 윗사람이 돈은 다 내야 되는 거다. 언니니까 이런 생각했고 이 할머니는 실제로 재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이렇게 잘 다니기보다 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 한 2배, 3배 더 즐거우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할머니는 게다가 여자 형제가 없으니까 여자 형제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항상 먼저 연락을 하는데 쟤네들은 나한테 어떻게 안부 전화 한 번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뭐가 느낄 때이냐면 내가 친정 쪽에 이렇게 잘하면 친정 그 동생들도 나한테 잘하고 이 형부한테 잘하고 하면 괜찮은데 나는 계속 해주고 베풀고 하는데 이 동생들은 언니에게 고맙다는 표현도 없고 이 형부에게 고맙다는 표현도 없고 하면 이 할머니는 남편 보기, 이 할아버지 보기에도 좀 미안한 감이 드시더래요. 왜냐하면 먼저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안부 전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언젠가부터 마음이 조금씩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운해서. 왜 나만 맨날 연락해? 그냥 이 동생들은 그냥 나를 밥 사주는 언니? 그냥 돈 대주는 언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 라고 서운해하면서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해서 이제 먼저 연락하는 걸 조금 이제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함께 다닌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함께 갔던 곳, 또 함께 여행 갔던 곳,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외식을 하러 그 맛집을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동생들이 딱 나오다가 딱 마주쳤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다니던 같이 식사하러 갔던 곳인 거예요. 곳 중에 하나니까 그 맛있었던 기억이 나니까 이분들이 외식을 하러 갔는데 동생 둘, 그러니까 내외해갖고 4명이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이 언니 내외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 너무너무 마음을 다치셨어요. 야,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안부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혹시라도 쟤네가 성격이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둘은 친자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연락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언니랑 같이 왔던 추억이 있는 곳이면 본인 넷이 식사하러 갈 때 언니 한번 같이 합시다 하고 연락하면 좋았을 텐데 그 아량은 이제 안 되는 동생들이었던 거죠. 근데 할머니는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할머니는 충격받았고 동생들은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할머니 그날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식사하는 동안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래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 할머니는 돌아와서 내가 혹시 동생들한테 이용만 당한 건 아닌가? 언니가 돈을 다 대주니까 늘 그냥 언니가 부르면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언니가 여행 가자면 가서 훌륭하게 아주 수준 높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시간 내서 같이 갔다 오자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서운해하는데 지금 상태는 토라져 계시는 상태예요. 그때 식당에서 만난 이후로. 그래서 할머니가 저 너무 속상해서 상담 드렸어요. 동생들 그냥 이제는 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상담하셨어요. 자, 들어보시면 너무 속상해요는 딱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생들 잊을까요? 어쩔까요? 라고 하셨죠. 그러면 잊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잊고 싶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담은 할머니가 할 게 아니라 이 동생들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잘 해줬어요. 많이 베풀었고 할머니처럼 하면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동생들이 함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요, 일방적인 거는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봐도 저 사람들은 사이가 참 좋아. 오랫동안 저런 관계가 좋아. 근데 한 사람은 굉장히 괴팍하고 한 사람은 되게 따뜻해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라고 보이지만요,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 좋으려면, 겉으로도 좋고 속으로도 좋으려면 일방향이면 안 되고요, 양방향이 돼야 돼요.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분들이 동생네 가족하고 몇 년 동안 사이가 좋게 보였죠. 근데 할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희생을 안 하기 시작하자 관계는 점점점 종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는 딸이 없는 집에서 혼자 딸이고 해서 여동생들을 너무 예뻐하는 마음이 아직도 느껴져요. 서운하긴 하지만 예뻐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윗사람이 잘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할머니는 윗사람으로서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도 뭔가 뜨끔하게 느끼는 게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식당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거리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생들한테 한번 먼저 그동안 해왔듯이 먼저 연락을 한번 하셔서 동생들이 한번 만나셔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은 너무너무 좋은 언니의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서운했던 얘기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서운했던 얘기를 동생들한테 하면 동생들이 나 이제 언니 만나기 싫어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래, 언니도 저런 생각 할 수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뉘우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 관계에선 제일 좋은 건 감정에 솔직하게 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한번 만나셔서 풀을 건 풀으시고 서운한 얘기는 또 나누시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여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촌이어도 여동생들이니까 그 분들하고 친하려고만 너무 노력을 했는데 저는 이 시야를 조금 바꿔서 오빠가 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생긴 언니가 둘이 있을 것 같아요. 올케 언니. 이게 올케랑 신우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 같은 신우라면 어려운 신우가 아닐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했던 거에 제가 볼 땐 반만 해도 그 올케 언니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을 버리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동생들하고는 식사 한번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걸 좀 풀으시면 좋겠고 또 별도로 앞으로는 그 올케 언니들하고도 이렇게 가끔씩 모임을 만드셔서 식사도 한번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면 부모님들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장녀거든요. 네. 남 줄도 알고 참 다정다감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네. 요새는 동생이 많다 보니까 생일날
사랑한다, 축하한다 이런 전화 문자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동생들에게 섭섭할까? 또 제가 또 더 동생들에게 선물을 더 뭐 사줘야 될까? 이게 궁금하네요. 그러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라고 문자 이거 안 읽고 챙겨 보내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언니가 또는 우리 누나가 내 생일에 이렇게 문자를 줘? 근데 우리 언니는 10대, 20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60 넘은 우리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네.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는 감사할 일이에요. 뭐가 감사하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왜 깜빡깜빡 하시죠? 선생님들 가족 생일 지나고 나서 생각난 적 있으세요? 이제 나이 드시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시는 게 그거래요. 자녀의 생일을요, 며칠 지나고 나서, 아이고야, 그때 생각나신대요. 우리가 인지 기억이 점점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동생분들 생일에 문자 보내주시는 거, 이거 동생들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선생님한테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잊지 않고 딱 그날 챙길 수 있다는 건 내가 내 기억, 내 인지를 잘 챙기고 있구나, 내 인지가 되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여기 언니처럼 사람마다 다 상황이라는 건 다른데 뭔가 물질적인 거를 내가 안 해줬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미안하다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질문 들으면서 이미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언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하고 동생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일생을 나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 중에 제일 오래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노년기의 형제 관계는 부모님도 나하고 이런 오랜 시간을 함께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죠. 근데 여기처럼 언니나 동생이면요. 1, 2년 차이예요. 1, 2년만 나랑 같이 못 살아왔고요. 물론 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나랑 평생을 같이 해온 사람 중에 제일 긴 시간을 함께 해온 사람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노년기가 될 때 중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도 같이 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친구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를 잘 유지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친구랑은요, 왜 취향이 비슷하다거나 하면 같이 쇼핑도 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누구 흉도 볼 수 있고 해서 좋죠. 형제 자매 관계가 노년기에 계속 좋게 유지가 된다는 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앞에서 친구하고 관계에서 좋은 점은 다 들어가고요. 플러스 알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추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만 나누다 해도요, 해가 다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제 자매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댁 어르신께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다 그랬잖아요. 올케 언니하고도 그런 거 해라. 그리고 선생님 질문하신 것 중에 동생들한테 뭐 더 해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더 해준다는 게 일방적으로 주기보다 이런 제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인데 형제들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한 달에 10,000원씩 또는 20,000원씩 모으는 거예요. 모으면은요. 뭐 한 50,000원, 100,000원씩 모으자 그러면 이건 부담돼요. 근데 한 10,000원이면 부담 안 가지실 수 있겠죠. 만약에 형제들이 10,000원씩 모으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5이면 한 달에 50,000원이죠. 1년이 되면 6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잊은 듯이 모으잖아요. 10년이 되면 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다 뒀냐요. 선생님 10년이나 모아서 600, 10년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잊고 있으란 얘기예요. 자동이체 딱 걸어놓고 10,000원씩만 잊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600이 돼요. 자,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하면 부모님 모시고 우리가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거하게 식사를 한번 하자 이런 거예요. 이 제안을 왜 드리냐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못 해드린 것 때문에 못 해드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 많이 느끼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또는 부모님 무슨 뭐 7순이다, 8순이다 이럴 때 거하게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돈이 얼마가 모아지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도로 돈을 걷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돈 갖고 그냥 그 외곽 같은 데서 아니면 집에서 시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조촐한 가족 파티 용으로 그렇게 돈을 서로 이제 조금씩 모아 두시는 거. 그렇게 해서 또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예, 아까처럼 부모님에게서 낳은 직접적인 뭐 아들, 딸 이런 형제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들, 즉 아까 말씀드린 올케 언니들 또 있겠죠. 배우자들. 그런 배우자들하고 함께 어떤 만남을 가끔씩 계획해서 가지시다 보면 이게 결국은 본인들도 단합되고 좋은 방법이지만 부모님 보시기에 너무 흐뭇하셔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효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프로에서 그런 거 했던 적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노인 분장을 시켜놓고 하루를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이 되는 거는 미리 예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경험을 할 수 없는 채로 노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년기는 누구도 두 번째 살아보는 시간이 아니고 다 처음 사는 거라. 근데 젊은 시기는 처음 살아봐도 실패를 하면 또 이렇게 회복하고 하면 되는데 노년기는 마음 자체가요. 아, 이번에는 실패하면 내가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노인 분장을 시켜놓고 하루 동안 노인으로 살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더라 뭐 이런 거를 체험해보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프로를 체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사람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대요. 다른 거 느낀 게 아니고 내가 걸음도 느려지고 다른 게 다 변화가 있었지만 뭐 주변에서도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약해지고 했지만 거기서는 설정 자체가 누구든 다 독거노인으로 나오거든요. 독거노인이어서 왜 전자레인지에다가 그 만들어진 거 이렇게 데워서 드시고 하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하루였대요. 24시간이.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이제는 다시 그 분장한 거 지우고 카메라 앞에 딱 서셨을 때 지금부터라도 내가 노인이 되기 전까지 내 주변에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좋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사람과 길은 다니지 않으면 없어져요. 있던 길도 없어져요. 안 다니면. 우리 등산 같은 거 가끔 산에 가보세요. 아,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싶은데 보니까 여기도 길인 것 같은데 뭐가 무성해요. 수풀이. 근데 여기도 길인데 여기는 무성하지 않아. 그럼 일로 가죠. 뭐예요? 여기도 옛날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있지만 서로 노력해서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길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쪽 길은 없던 길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죠.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또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노력은 지인들과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그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준다는 그런 어려운 얘기도 나눠봤고요. 또 여동생이 없었던 할머니가 여동생들하고 좀 친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길로 예를 들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데 한 사람만 다니고 두 사람들은 안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이 점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이라는 말 붙인 것처럼 제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일 끝나시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전화할 때는 무슨 말부터 하면 좋으신가 하면 야, 너는 왜 가끔 전화도 안 해가 아니라 고맙다는 표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난 참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다 문득 무슨 날 아닐 때 친구들에게 연락 자주 합니다. 연락해서 야, 자주 얼굴 보진 못하지만 네가 내 친구로 딱 거기 있어줘서 나는 너무 힘이 나. 나 강의하고 일할 때 일하다가 쉬는 시간 딱 되면 한 사람 얼굴 떠오르는데 그게 너였어. 그럼 이 친구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저는 고마우라고 한 얘기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진심이면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여서 자주 못 만나잖아요. 자주 못 만날 때는 전화통화로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 사례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또 얼만큼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동생들과의 관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 자녀 관계 앞서서 얘기했죠. 근데 앞서서 왜 간이식 해준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같으면 새로 맺어진 아버지에게 그런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우시겠죠? 저는 첫 번째 사례 생각하면서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어머님이 저희하고 좀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따님이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요. 한 번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연속 상담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걸 안 해봤을 때 모르는데 한번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요거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더 보태보니까 훨씬 해결책이 풍성해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결이 순조롭게 잘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또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상담했던 분들은 자주 상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이 따님이 어떤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면 조심스럽게 그때 저기 아버님은 건강하신지요도 물어볼 거고요. 그때 그 어머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어머님 집에 가시는 날 언제 저희하고 한번 상담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첫 번째 사례에서 어머니 흉 우리 많이 봤죠. 되게 이기적이다 그러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상담할 때 따님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기적인 사람이다 좀 안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냐면 따님 얘기로만 판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머님하고도 상담을 해봐야 돼요. 어머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머님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우 이상한 할머니다 하는데 어머니로서는 그게 생존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던 감정들 많이 담고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머님하고 상담하면 아마 따님하고 제가 상담해드렸던 것보다 훨씬 장시간 마라톤 상담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상담도 또 조용히 또 권해봤습니다. 그러면 따님 상담은 오늘 했고 어머님 상담은 제가 권유를 드렸고 어머님 상담 끝나면 누구 상담할지 아시겠죠? 새아버지. 그렇죠?
예,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신 새 아버님도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따님의 그 따뜻한 마음도 또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로와 격려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주로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르신들 살아가는 이야기, 또 가족들하고 얽혀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